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도 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 전 지수 선물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한 채 출발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관련주들은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3.86%까지 오르면서 기술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장 비중이 큰 빅테크라든지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크게 밀렸거든요. 결국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부각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빠르게 하락 중인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인데 안 그래도 지난 밤 사이에 주택 지표가 발표됐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멈추고 빠르게 둔화 중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나온 데이터가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 3분기에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어딜까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바로 한국이 3분기에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7.5% 하락하면서 가장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지금 상황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요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연간 상승률이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021년도 1월 달에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제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여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그나마 가장 이제 미국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9.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개 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8.0% 주요 도시 이제 10개만 추려서 보면 8.0%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개 도시를 보면은 8.6%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른 도시를 봤더니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하고 템파가 좋았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래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21%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템파는 이제 여러분들 그 디즈니월드 가시죠. 올란도의 서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쪽 템파에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샬롯은 이제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한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면 아직도
독일어를 그대로 이제 도로 지명으로 쓰거나 마을 이름으로 쓰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페니맥 같은 경우에 이제 모기지 금융기관이죠. 이 페니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9.8% 정도로 둔화되었다. 이렇게 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둔화 내지는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표를 바라보면서 연준의 피벗을 기대한다면 사실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침체를 걱정한다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주택 시장의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이 주택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지금 440만 채 정도가 지금 기존의 주택들이 이제 판매가 됐다. 10월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미주택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건설업자들 신뢰도가 매달 급락하고 있다. 주택시장 수요가 너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어쨌든 좀 늦추는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년에 2023년도에 더 늦춰지지 않는다면은 붕괴되는 부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이제 주택시장 지수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건설업체들의 어떤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이걸 발표를 했는데 12개월 연속해서 월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84였는데 지금 31포인트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2012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 팬데믹 빼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높은 모기지에 대해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건축업자들이 이제 출혈이 좀 심해지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뭐 가격 인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쿠폰도 주고 인센티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런 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 건설업협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팬텀 매크로라는 이제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는 아직까지 어떤 의미 회복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멀었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벽하게 늦추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내년 여름까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계가 들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유럽의 명품 매장이 좀 보이죠. 그만큼 전 세계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유럽의 명품뿐만 아니라 항공, 여행,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월 8일부터는 중국의 국경마저도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또 유럽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기업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럽의 명품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의 국경마저 열리게 되자 이들의 기업의 주가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몽클레어가 3%, 루이비통이 2.4%, 에르메스가 2%, 토즈도 1.8% 정도 올랐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중국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가운데는 에스티로더가 대표적인데요. 에스티로더가 덕분에 3% 넘게 올랐습니다. 나이키도 사실 지금까지 이 중국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소식과 함께 나이키도 많이 올랐고요. 부킹홀딩스, 스타벅스, 윈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여기다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까지도 동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항공주는 약간 달랐습니다. 항공주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눈폭풍이 극심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오히려 항공주는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캐피털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올해 전 세계 명품 수요 가운데 17에서 약 19% 정도가 중국의 소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 소비자였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될 경우 이 유럽의 명품 수요는 더 성장할, 그러니까 더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리오프닝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좀 기대감을 갖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얘기를 요즘 많이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해외 여행이 좀 풀리는 거죠. 1월 8일부터 이제 재개되는데 3년 만에 지금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여행 사이트 트래픽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혜를 받으려면 중국인들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려면은 좀 여행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이 의약품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여행을 이제 편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일본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이 사실 중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코로나19 테스트 받아라. 그리고 7일 동안 격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자가 얼마나 늘지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또 테스트 받아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쓰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출에 대해서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 스타벅스라든가 얌차이나라든가 그리고 명품 회사인 커리라든가 아니면은 약품 판매하는 이제 약국 유통체인이죠. 시노팜 같은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이 되면서 바로바로 이제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서 배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뚫리기 때문에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은 펜듀오듀오 뭐 아니면은 바이두 같은 회사들 그리고 모바일 회사인 이제 텐센트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1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 이제 차트를 봤더니 이 예상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모습인데 지난밤에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때 이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주가가 1% 이상씩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흐름을 보였고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중국의 국경이 열린다고는 하지만 여행주보다는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중국 현지 기업들을 오히려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EV 수요 둔화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밤 사이 니오의 주가도 크게 꺾였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가 전기차 쪽에서 결국은 테슬라를 벗어나서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밤에 마이너스 11%나 하락을 했는데 중국에서 수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 인하를 했고 여기에다가 보험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뭔가 리오프닝이 되면 마냥 이제 어떤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오프닝 되고 나가지고 오히려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그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중에 이제 그 테슬라는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그 차트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에 대한 차트인데 이게 11월 달에 들어와서 중고차 가격이 처음으로 꺾입니다.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흐름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지금 보고한 게 뭐냐면은 상하이 기가 팩토리 생산을 중단하고 요 폐쇄를 조금 연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생산량도 줄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설 연휴도 지금 굉장히 오래 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지난해 3일 쉬었거든요. 설 연휴에. 근데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일 동안이나 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니오가 지난밤에 또 한마디 거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4분기 납품을 한 43,000대에서 48,000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대폭 줄여가지고 38,500대에서 39,500대 이렇게 최대 한 10,000대 정도까지 줄여버려가지고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준비되지 못할 리오프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인 자동차가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럼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좀 헷갈림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언론이 발표하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가 엇갈리고 실제 언론사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모습과 그리고 발표하는 데이터가 너무 심각한 격차를 보이다 보니까 그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난밤에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데이터가 좀 많이 안 좋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산업 생산이 11월 달 이제 그 산업 이익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나왔는데 산업 이익이 마이너스 3.6%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3% 감소를 했는데 11월 달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3.6% 감소하면서 기업 이익들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도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게 예상치가 3.6%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10월 달 직전월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도 절반 이상으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보면은 1월 8일 날부터 이제 여행자가 이제 오픈이 되니까 허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경제 상황은 겨울 내내 이번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3%에 불과하거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반세기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GDP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4분기를 지금 굉장히 또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7%에서 2.2%로 낮췄는데 어쨌든 내년은 그래도 4%에서 4.3%로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지만은 4분기 전망, 1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코로나19가 이게 좀 확산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내년 2분기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27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연휴 이후 재개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앞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는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1.38% 하락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끝내고 다시 복귀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약세를 보였죠. 때문에 사실상 산타랠리가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산타랠리는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일어납니다. S&P 500 지수는 1950년 이후 이 기간 동안 80%의 확률로 상승했는데요. 약 1.3%의 상승률을 보였죠.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30%, S&P 500이 20%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조정받은 만큼 그래도 막판에 반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가 하락했고요.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9% 넘게 11%가량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덮친 겨울 폭풍은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요. 수많은 항공편 결항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주가는 이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결항을 낸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에서는 예정돼 있던 항공편 70%를 취소했고 앞으로 며칠간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연말 동안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다가오는 내년 1월에도 해당 공장의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도 있지만 최근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니오는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8% 넘게 하락했는데요. 4분기 인도량을 낮춰잡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윌리조트가 약 4%,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4% 정도 올랐는데요. 강력한 봉쇄 조치들이 해제가 되고 1월 8일부터 중국으로의 입국 시 8일을 격리해야 했던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제 관광객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5% 가까이 올랐고요. 징동닷컴도 역시나 4%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3년 동안 이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마침표를 찍고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화요일장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을 완화시키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노스다코다에서 텍사스까지 에너지 생산이 중단됐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화요일장에서 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현재는 약 0.19% 상승해서 7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